네, 안녕하세요. 테크 전문 채널 토크IT의 진행자 GCPD 고성입니다. 오늘은 구해줘 IT 인프라, 토크IT의 테크 전문 채널 구해줘 IT 인프라의 첫 번째 방송입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대 때 우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실전 가이드를 오늘 수세코리아와 HP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자, 각자 자기 인사 좀 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수세코리아 최근홍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HP의 신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자, 지사님. 지사님, 이번에 이제 수세에서 이제 이런 구해줘 IT 인프라에서 이 단발성 웨비나가 아니라 시리즈 웨비나를 이제 기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어떤 취지로 좀 이런 걸 기획하고 계시는 거죠? 네. 처음에 이 구해줘 시리즈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전해주셨을 때 일단 취지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이 갔고요. 정말 이게 필드에서 실무를 이렇게 추진하시는 분들이 갖고 계신 궁금증을 뭔가 이렇게 속 시원하게 이렇게 물어볼 때도 없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정말 이렇게 마치 가려운 것을 긁어주듯이 다양한 전문가들을 초대를 해서 뭔가 의미 있는 컨텐츠들을 준비하신다고 그러셔서 굉장히 관심이 이제 갔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요 이제 솔루션들을 단순히 이제 벤더사의 솔루션 측면에서가 아니라 실제 필드에서 저희 솔루션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면서 다양한 경험을 갖추신 그런 파트너사들과 함께 이런 구해줘 시리즈를 한다라 그러면 솔루션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어떻게 접목되고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좀 잘 전달을 해드릴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의 어떤 생생한 어떤 목소리, 경험, 관점들이 나온 거네요. 오늘 그러면 이제 HP도 수세에 어떻게 보면 현장 실제로 수세의 것을 현장에 구현하는 파트너로 나오신 거죠. 원래 HP랑 그런 걸 많이 하고 계시나요? 어때요? 소개를 드리면은 HP와 수세는 사실은 25년 이상 된 가장 강력한 파트너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렌처와 같은 쿠버네티스 기술 관련해서 보면 이제 비단 한국을 벗어나서 글로벌로 이제 시선을 좀 돌려보면 수세의 가장 큰 이제 사이트들을 HP의 컨설턴트들 또 기술진들이 실제 고객에게 소개를 하고 도입하고 실제 운영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시고요. 한국 내에서도 신용 이사님을 포함해서 이제 HP 여러 전문가분들하고 함께 협업을 해서 시장에 좋은 모습으로 안착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수세 리눅스도 포함해서 이제 미션 크리티컬한 워크로드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HP 입장에서는 그거하고 딱 맞겠네요, 공합이.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나 ERP뿐만 아니라 OS 영역에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는 쿠버네티스 환경에 관련돼서도 굉장히 협업 모델을 많이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좋은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제공드리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HP 쿠버네티스 구축 사례들 실제 이제 이사님께서 프로젝트 인버브 하신 거죠? 네네. 그런 얘기 하실 거죠? 네네. 그런 거랑 실제 현황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면서 우리 또 관련된 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또 우리 캐주얼하게 얘기한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HP의 쿠버네티스 구축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쿠버네티스를 도입할 때 고려하실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좀 생각하실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저희가 쿠버네티스 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사실은 또 쉬울 수도 있으실 텐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또 아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시잖아요. 그래서 컨테이너의 이제 월드와이드 상황이라는 이제 자료를 하나 준비를 좀 했는데 맨 왼쪽에 있는 표는 이제 컨테이너가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 쓰는지 아니면 테스트 환경에 사용하는지 비율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보시면 예전에는 이런 세미나 자료를 준비하다 보면 대부분이 테스트 환경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3, 4년 사이에 대부분이 이제는 프로덕션 환경으로 바뀌었다. 와, 프로덕션이 거의 50%, 60%, 70%, 그렇죠. 60% 정도 네, 굉장히 많이 이제 프로덕션에 도입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트렌드를 보면 한 작년 초까지만 해도 대부분이 테스트 환경 아니면 POC 환경 위주로 이제 쿠버네티스가 도입됐다고 하면 올해부터는 이제 파스 플랫폼을 도입하면서 이제 프로덕션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도 지금 여기 글로벌 60% 사례입니다. 정도 나오는 겁니까? 국내는 현재 그러면? 네, 지금은 POC 단계는 거의 끝났다고 보고요. 많은 환경에서 이제 프로덕션 환경에 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비율표는
이제 컨테이너를 도입할 때 이게 이제 기존에 있는 앱이라든가 아니면 그 운영 환경들을 다시 리팩토하는 방안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린필드라고 그래서 새로 아예 구축하는 모델의 비율을 좀 표시를 해본 거였고요. 보면 이제 한 57%가 이제 새로운 그린필드 환경에서 새로 도입되는 환경을 구축하는 모델을 갖고 있다고 보시고 43%는 이제 리팩토를 하는 그런 모델을 좀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새로운 환경을 구축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의 환경을 모더나이징 하는 것들이 이제 한 반반 정도 되는데 그래도 한 10% 정도는 새로 구축하는 모델이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이게 약간의 장단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저희가 이제 MSA라든가 아니면 모더나이제이션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하실 때 보면 국내에서 사업을 만드실 때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사실은 사업을 만드십니다. 하나는 이게 생산성을 높여서 매출을 많이 올리거나 또 하나는 TCO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나 라는데 사실은 이제 앱 모더나이제이션은 두 번째 쪽에 더 많이 포커싱이 돼 있거든요. TC로 절감하는 예, 절감하는 것들, 운영 비율을 줄이거나 아니면 GTM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이게 가시적인 효과를 내려면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세요. 예,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리팩터하는 경향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아예 사세드 모델로 디벨롭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강해지시긴 하시죠. 네. 네. 근데 앱 모더나이제이션이 네. 그 TCO를 절감하는 것이 네. 어떻게 TCO가 절감되는 거죠? 요게 이제 다음 질문에도 아마 다음 조사 자료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 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레가시 방식으로 운영하거나 개발하는 것들 이제 차세대하는 방법들이 이제 빅뱅식으로 진행을 했었었는데 이것들이 컨테이너 환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CI/CD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이제 애자일 방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면 뭐 기업의 유연성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이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계시고 더불어서 이제 자동화 과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운영 효율을 높이는 그런 장점을 좀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TCO를 줄이는 그리고 인프라의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지만 그런 가시적인 효과를 보려면 좀 더 딥하게 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국내의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때 이렇게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도입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보면 사실 이제 컨테이너 전환이 이미 프로덕션까지 이제 연결이 되고 많이들 이제 시도들을 하고 계신데 이게 이제 과연 그 실무진들 입장에서는 그 컨테이너 전환이라는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얼마만큼의 어전시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우리가 도태되는 건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뭐 계실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뭐 필드에서 이렇게 쭉 이제 경험을 하시면서 볼 때 컨테이너 전환이라는 거를 실무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네. 또 만약에 이제 이거를 정말 안 하면 이거는 뭐 생사를 이렇게 정말 결정하는 수준의 이렇게 어려운 문제라 그러면 과연 네. 방금도 뭐 코스트라든지 타임 스펜트 뭐 이렇게 이런 부분들, 뭐 신사업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떤 관점에서 이 컨테이너 중요성을 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컨테이너가 이제 사실은 뭐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차세대로 넘어가는 굉장히 큰 시험 무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기존에 이제 레가시 환경에서 VM 환경으로 가상화 환경으로는 굉장히 쉽게 이동을 했지만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들이 대두되면서 기존에 있는 인프라나 아니면 운영 방식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바뀌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그거를 증표를 얘기해주는 통계 자료인데 고객이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전환하면서 가장 어려움인 점이 뭡니까라고 표시를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가장 크게 어려워하시는 게 프로세스 관점에서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환경이랑 다르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시기의 문제이지 어차피 저희가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돼야 되는 게 메가 트렌드인 거고 그리고 대부분의 엔터프라이즈나 아니면 뭐 고객 기업들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다 전환을 하고 계시는 과정이니까 그런 거를 누가 빨리 하느냐 선도하느냐 문제인 거고 시기의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행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기업 입장에서는 더 놓친다 그러면 현행화가 딜레이 되고 뭐 약간 IT에서 뭐 약간 올드 패션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관점은 어찌됐든 이런 쿠버네티스 환경이라든가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전환하는 준비들은 하셔야 된다. 그리고 당면 과제를 생각해서 시간을 가지더라도 계속 꾸준히 노력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하셨는데 네. 자,
일반 기업이에요. 예. 일반 기업인데 우리는 그냥 현재 온프리미스야 그냥. 네. 온프리미스고 예. 데브옵스 조직 없어. 네. 네. 네이버, 카카오 그런 데가 아니야. 예. 네. 뭐 공공기관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윤성원 씨 말한 대로. 네. 네. 자 그런 데들은 그러면 네. 그런 데들은 좀 컨테이너를 써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환경에서는? 아, 이게, 이제 뭐 이런 환경을 도입할 때 고려해야 되는 게 이제 내부 요인하고 외부 요인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대부분이 내부 요인이세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나는 그런 요구사항이 별로 없어.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선진 기술이 필요 없어라는 것들이 이제 내부 요인이라고 하면 외부 요인들은 보면 대부분의 그런 앱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뉴 테크놀로지들은 다 컨테이너 환경으로 다 릴리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사용하시고 싶어 하시는 제일 핫한 주제가 지금 머신러닝이랑 AI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대부분 다 컨테이너 환경으로 릴리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새로운 기술이 필요 없다. 아니면 그냥 이 정도로 그냥 써도 된다라고 하면 뭐 기존의 환경을 아까 우리 그냥 갈라파고스처럼 살래 네, 이런 거 네. 그냥 해도 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저희가 말하는 엣지 테크놀로지를 도입하시려고 하시면 네. 컨테이너 환경은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되죠.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가 2016년, 15년부터 이제 클라우드 전환이 굉장히 본격차가 됐었잖아요. 네네. 그때 많은 기업들이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해외 기업들도 클라우드 전환을 굉장히 빨리 하고 싶은 욕심에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한 게 아니라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으로 그냥 이미지를 떠서 클라우드 옮기는 작업을 다 하셨거든요. 그냥 이사만 가신 거죠. 그 대신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운영 환경들이 진정한 의미의 클라우드 모델이 안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효율을 못 보고 계신 그런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온프라미스가 됐던 퍼블릭이 됐던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진정한 의미의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을 하려고 그러면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전환을 하셔야죠. 그래서 만약에 고객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모델을 쓸 거야 라고 얘기하셨을 때 VM 베이스로는 퍼블릭 클라우드 선택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실 때 굉장히 많은 노력과 개발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반면에 쿠버네티스 환경이다 라고 하면 그 작업이 굉장히 쉬워지시는 거죠. 그래서 원하시는 워크로드에 원하시는 시간에 전환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또 하나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하면 네. 데브옵스라는 단어가 꼭 많이 나오거든요. 네. 데브옵스 조직. 뭐 한데 네. 사실 뭐 아까 말씀 카카오 네이버 큰 대기업이야 데브옵스 조직이 있지만 예. 일반 기업만 하더라도 예. 그런 조직이 잘 없거든요 아직. 네. IT 운영팀, 뭐 네. 기획팀 뭐 이렇게 예. 있지. 그럼 데브옵스 조직이 없으면 네. 이런 거 하기 힘듭니까? 어떤가요? 이제 데브옵스를 저희가 볼 때 두 네. 가지 관점으로서 저희가 보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하나는 이제 프로세스 관점에서 이제 파이프라인이 뭐 CI/CD 파이프라인 형태로 만들어지느냐가 이제 하나의 관점이고요. 또 하나는 내부의 인적 프로세스 관점에서 이제 그 관계를 좀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데브옵스 조직을 만드시기 어려운 그런 뭐 조직은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도 많은 IT 환경에서 뭐 서버팀 따로, 스토리지 팀 따로, 네트워크 팀 따로 운영하시는 그렇죠. 환경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효율을 만들려고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데브옵스를 가시는 게 맞긴 하고요. 그리고 그게 좀 어렵다 하시면 중간 단계로 뭐 CI/CD 파이프라인만 구축해서 개발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테스트 환경을 뭐 까나리 릴리즈 100%를 통해서 좀 원활히 한다던가 아니면 리스크를 줄인다던가 이런 작업들은 충분히 개선할 여지는 있으시죠. 지금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그런 것들을 좀 쉽게 네. 체험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툴이나 네. 환경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저 지사님 예. 수세에서 뭐 그런 거를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 같은 것도 좀 제공하는 게 그런 게 있나요? 이게 뭐 사실은 저희 이제 솔루션들이 데브옵스 팀에서 직접적으로 쓰시는 솔루션들인데 네네네. 설명을 듣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뭐 인프라의 어떤 효율성이나 데브옵스 환경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이제 전환하는 그런 이제 노력들을 하시는데 이게 가만히 설명을 듣다 보면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단어가 되게 어떻게 보면 좀 함축적이고 추상적이라서 네네. 예, 들어보면 고개는 끄덕거려지지만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그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어?라고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보면 좀 네. 또 답변하기가 좀 막막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네. 클라우드 네이티브 있잖아요. 예. 맨날 들어보는 단어인데 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이 네. 뭔가요? 그거 이제 본인 그냥 관점으로 그래서 말씀하셨다고. 네.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있는데 본인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사님은? 사실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거는 네. 이제 이미 클라우드가 충분히 이제
도입되고 활용되고 익숙해진 환경, 아까 이제 기술도 지금 이제 컨테이너 기술이 이미 보편화돼서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다 컨테이너, 뭐 새로운 테크놀로지들 컨테이너화돼서 제공이 된다. 그 말은 이미 환경이 거기에 이렇게 그 환경으로 이제 전환이 돼서 네. 그게 아주 익숙한 상황이 돼서 거기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활용되고 도입되고 활용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애플리케이션. 결국은 이제 그걸 조금 더 기술적인 용어로 보면 결국은 오늘 얘기가 나오고 있는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 또 그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이 운영되는 환경은 뭐 쿠버네티스 뭐 이렇게 기술적으로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그걸 이제 조금 더 또 업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러면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거를 기존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에 비해서는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또 앱의 뭐 현대화, 또 새로운 아키텍처 전환 이런 걸로 또 연결이 될 것 같고요. 뭐 답변이 좀 실제로 드렸습니다. 아까 앱 모더네이션, 네. 앱 현대화 프로젝트 많이 해보셨을 텐데 네. 어떤 앱이 뭘 딱 애정남처럼 딱 자르기 힘들겠지만 네. 이런 앱들은 그냥 예. 그냥 쓰시고 그냥 예. 리프트 시프트로 네. 이런 앱은 그냥 다시 하시는 게 낫겠다. 네. 그거 좀 얘기해 주신다면. 그게 이제 저희가 앱 모더나이제이션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데이터베이스가 사실은 키가 되는 항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최종 목적은 자유롭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대한 디펜던시가 없어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OS에 대한 디펜던시가 어. 없을 거고, 환경에 대한 디펜던시가 없이 내가 원하는 워크로드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 둘 거야가 이제 뭐 CNCF의 개념이라고 보면 거기에 맞는 형상은 최종적으로 이제 컨테이너 형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구현하려고 그러면 이제 MSA 아키텍처로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MSA 아키텍처를 바꾸려고 그러면 뭐 웹앱스 DB가 다 분리돼서 객체적으로 이제 만들어져야지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한국들은 데이터베이스를 모으시는 걸 좋아하셔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쪼개는 작업을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네. 기술적으로도 아직은 좀 한계가 좀 있긴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약간 이제 중간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앞에 뭐 웹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MSA로 바꾸시고 나서 데이터베이스는 뭐 원하시면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시면 중간에 이제 큐 같은 메시지 큐 같은 걸 사용해서 좀 하이브리드 형태로 만드는 모델, 이런 것들도 사실은 많이 채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네. 요새 보면 이제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네. 프로젝트가 예. 예전보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그죠? 많아지시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가면서 이게 네. 예전에 온프리미스 할 때는 주구장창 원래 쓰라고 계속 썼는데 네. 지금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면서 이제 굉장히 선택의 다양성이 많아졌고요. 고객 입장에서는. 또 하나는 또 고민이 너무 많아지는 게 사실은 고민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겠네. 선택이 너무 많아지는 그렇겠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했던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파이프라인을 잘 만들어둔 기업들이 제공하는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계시긴 하죠. 네. 뭐 그 관점에서는 저희도 뭐 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고민하시다 보면 필수적으로 뭐 컨테이너니 쿠버네티스 이런 이제 기술들 얘기가 나오고, 또 그런 기술들을 실제 제품화해서 구현하고 있는 것들, 뭐 제품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게 이제 대부분 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형태로 되어 있고, 그게 소위 말해서 뭐 그 번성기가 이제 지나서 수많은 이제 오픈 소스들이 이렇게 네. 있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것들을 취사 선택해서 우리 기업에 맞는 형태로 그렇죠. 모아야 되는지는 또 다른 이제 숙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스스렌처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이 필요한 뭐 다양한 레이어별 주요 솔루션 컴포넌트들을 오픈 소스 형태로 개발해서 공급을 해드리면서 그것들을 하나의 전체 스택으로 묶어서 마치 이제 원스톱 샵처럼 고객에 필요한 솔루션들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기에 필요한 그런 솔루션들을 이제 렌처라는 전체 스택에 묶어서 제공해드리는 뭐 그런 네네. 차별화된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계속 한번 가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렇죠. 당면화에서 쿠버네티스를 전환할 때 이런 챌린지라든가 어려움이 있고 다른 분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할 때 이제 고려해야 될 항목들에 대해서 이제 HP가 보는 관점에서 정리한 내용이고요. 보면 HP는 이제 HT 클라우드 어답션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이제 8가지 영역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실제로 현업에서 좀 고객을 만나보면 전략이라든가 운영 관련돼서는 고민을 하시는데 나머지들은 많이 간과하시는 경우가 좀 있어서
실제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을 도입했는데 한 2, 3년에 보니까 그전에 레가시 쓸 때랑 뭐가 차이가 나지? 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리비짓을 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거는 이제 8가지 영역에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현재의 성숙도와 앞으로의 목표를 설정해서 정확한 그런 뭐랄까 여정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로드맵을 만들어서 접근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고객 관점에서 좀 많이 얘기를 해보면 간과하시는 게 전략이나 거버넌스는 굉장히 잘하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기획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고객의 로드맵을 만들어서 몇 년 안에 얼마큼 가겠다라는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많이 간과하시는 게 오퍼레이션하고 뭐 데브옵스 환경들 이거는 이제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시는 것들이죠. 예, 그 다음에 피플 관점이나 이제 프로세스 관점에서 많이 관가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긴 하지만 이 쿠버네티스나 컨테이너 환경으로 전환하게 되면 굉장히 자유도는 올라가긴 하지만 그러려면 그런 환경을 운영할 만한 내부 역량이라든가 아니면 프로세스라든가 아니면 파이프라인들이 잘 갖춰져야지만 진정한 의미의 쿠버네티스 환경이 도입되고 효율을 이제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자동화 같은 것들 잘 활용해야지만 네. 자유를 얻는 거지,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흔하게 말하는 게 이제 단순한 오퍼레이션 잡 말고 사람은 좀 더 밸류 있는 그렇죠. 데로 투자를 해서 좀 더 생산적인 일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긴 하죠. 저기는 이제 저는 그 데이터 쪽에 이제 거버넌스 부분이 눈에 조금 띄게 되는데요.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면서 아까 MSA 말씀하셨고 이제 앱 현대화를 하는 과정에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를 도입을 해서 사실은 이제 서비스를 이렇게 그 단일 서비스로 이렇게 쪼개고 애플리케이션들을 서로 이제 떨어뜨리는 소형된 이게 그 완결성을 갖는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이게 분해를 하게 되는데 네.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제 데이터들이 종래 이제 통합 DB 형태로 이렇게 통합 데이터 모델로 갖고 있던 것들이 이제 개별 데이터 모델로 이렇게 쪼개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쪼개진 데이터들이 프로세스 관점으로 통합이 돼야만 실제 메타데이터 레벨에서 통합이 돼야만 프로세스가 흘러가고 실제 업무를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분석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실제 데이터 자원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거버넌스 체계가 없이 각 개별 서비스들이 각자 독립된 시스템 개발하듯이 막 가다 보면 나중에 사후 통합에는 훨씬 더 큰 이제 어려움들이 있어서 실제 MSA 프로젝트를 할 때 이 애플리케이션과 그 안에 아랫단에 있는 데이터의 통합, 데이터 통합이라는 것들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까를 처음부터 고민하시고 필요하시면 그 프로세스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또 솔루션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함께 도입하시는 게 필요하고 중요하지 그렇겠네요. 않을까 뭐 그런 생각.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메타데이터도 되게 중요할 거예요. 메타데이터 예. 관리도. 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뭐 짧게 제가 HP에서 이제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HP가 보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대부분의 IT 인프라라든가 아니는 것들이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환하는 게 이제 메가 트렌드라고 저희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온프레미스에 있는 인프라 환경하고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인프라 환경이 좀 원활하게 워크로드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고 그리고 중간에서 워크로드를 관리하는 작업은 이제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는 이런 CMP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CMP가 각각의 조직에 필요한 워크로드를 적시에 뭐 파스 형태가 됐든 사스 형태든 제공하는 그런 모델로 관리를 하시는 게 뭐 여러 가지 리스크를 줄이고 관리 효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MP가 온프리미스,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네. 클라우드 다 그렇죠. 통합해서 관리하는 네. 거죠. 그래서 한 최근 2년 사이에 CMP라는 용어가 굉장히 큰 화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웹사이트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해보시면 국내 CMP를 제공한다는 이제 벤더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네. 많이 런칭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셔서 온프라미스와 퍼블릭을 다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아니면 얼마나 자동화를 제공해 주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서 도입을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네. CMP하고요. 예. 렌처 같은 경우도 예. 멀티 클러스터를 통합 관리해 주는 거죠. 예. 그죠? 뭐 그것이 뭐 애저건, AWS건, 온프리미스건 다 그 온프리미스 클러스터건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예. 그럼 그거하고 쿠버네티스 멀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관리하는 거하고 렌처하고 이 CMP하고는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사실은 이니셜로만 보면 동일합니다. 비슷해 저희는 보여서. 이제 저희도 CMP라고 그러는데 그때 네. CMP는 네. 이제 클러스터 매니지먼트 플랫폼, 이 컨테이너 클러스터를 이제 관리하는 어떤 그 통합 솔루션으로서 렌처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네네. 클라우드는 아마 인프라까지를 포함한 전체 이제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네네. 근데 이 중에 이제 인프라 요소들이 사실 이제 쿠버네티스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아랫단에 이게 인프라는 사실 어그노스틱해지는 거죠. 이게 베어메탈이든 VM 환경이든 또는 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해서 퍼블릭 클라우드든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성한 인프라 위에 사실은 이게 이제 VM 환경의 그 컨테이너를 배포를 하든 뭐 그런 어떤 베어메탈 환경에 바로 네네. 직접 배포를 하든 이런 것들을 실제 쿠버네티스가 제어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 부분 그 오버랩돼서 렌처가 그 기능을 함께 네. 제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설명을 드리면 용어는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 저희는 클러스터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고 하지만 저 중에 상당 부분은 저희도 왜냐면 이제 제공을 할 수 있는 이런 생각합니다. 수세는 이제 그 렌처라는 것은 여기 이제 그 쿠버네티스 레이어, 쿠버네티스 레이어에 이제 포커스를 준 거네요. 예. 오케이. 네.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려 보면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을 하게 되면 기존에는 각각의 앱별로 이제 통합되어 있는 관리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별도로 이제 통합해서 관리했다 보면 이제는 데브옵스 형태로 전환을 하면서 뭐 컨테이너라든가 아니면 뭐 레지스트리 관리라든가 오케스트레이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존에 분산되면서 이제 HA 구현을 만들어든 그런 모델로 이제 변화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구현하는 모델은 여기서는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넣고 뭐 퍼블릭 클라우드를 넣는데 뭐 퍼블릭 클라우드가 멀티일 수도 있고요.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멀티일 수도 있고 요즘 많이 하는 작업들이 이제 뭐 프로덕션은 온프라미스 두고 뭐 DR은 퍼블릭에 두고 이렇게 HA를 구현하는 그런 모델도 많이 채용을 하고 계시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해 보니까 이제 앱 모더나이제이션 관련돼서 질문이 많이 올라오시더라고요. 근데 앱 모더나이제이션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여러 번 상담을 해보면 MSA를 도입하실 때는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긴 한데 빅뱅으로 도입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좀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MSA 전환이라든가 앱 모더나이제이션은 좀 시간을 좀 많이 가지시고 계속 이제 점진적으로 접근하시는 방법이 가장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즘같이 워낙 급변하는 세상에서는 특히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된 이제 뭐 접근 방법론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앱 모더나이제이션을 진행하시겠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점검 유형들을 고민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시스템에 관련된 구성이라든가 아까 이제 저희가 한참 말씀 많이 드렸던 데이터의 연관성, 뭐 업무의 중요도, 뭐 외부랑 연결되어 있는 프로세스 같은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MSA가 맞는지를 이제 TFT에서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죠. 하시고 나서 이게 대상이다라고 하면 이제 클라우드 환경을 가던 아니면 온프라미스에서 MSA를 구현을 하던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고 앱 모더나이제이션을 이제 진행하시는 작업들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많은 고객들이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좀 많이 혼선을 가져주시는 게 뭐냐면 컨테이너화를 하거나 앱 모더나이제이션 하면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인프라를 다 컨테이너로 옮겨야 돼. 라든가 모든 걸 다 클라우드로 가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데 실제 현업에서는 그러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업무에 따라서 기존의 레가시를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업무들은 컨테이너로 환경으로 가면 훨씬 더 많은 효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앱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는 옥석을 가린다고 하는데 이 골라내는 작업이 굉장히 큰 작업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전 작업이라고 보시면 그리고 또 모든 앱을 다 MSA로 다 할 필요가 있나요? 절대 아니죠. 아니죠? 네, 절대 아닙니다. 예. MSA를 해서 효과가 나는 앱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앱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뭐 한번 구분해 준다면. 일단은 이제 뭐 그 변화가 굉장히 많은 앱들은 당연히 MSA 대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 연계가 적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데이터 연관성이 적은 것들은 앱 모더나이제이션의 이제 웨이브 1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전환을 할 때 이런 골라내는 작업을 한 다음에 뭐 웨이브 1, 2, 3에서 단계별로 먼저 전환할 것들, 차기 전환, 마지막 네네. 전환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를 수립해서 접근을 보통 하시게 되죠. 네. 이렇게 이제 그 MSA 적용을 위한 앱 모더니제이션 대상, 특히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이제 적용하려는 그 대상을 식별하는 게 특히 레거시를 이쪽으로
옮긴다 그럴 때는 기존 레거시를 잘 분석해서 그 중에 이제 선택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타임 빅뱅 형태로 가는 게 워낙 이거는 뭐 리스크도 크고 하니까 점진적으로 간다 그러면 그럼 어떤 부분을 먼저 도입할까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이제 서비스가 굉장히 빠르게 이제 변하면서 지속적인 업데이트 신기능이 이제 적용되는 이런 영역은 그 영역만을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는데 이게 이제 전체 레거시에 모노리틱하게 묶여져 있으면 작은 거 하나를 변화하기 그렇죠. 위해서 계속 빌드하고 뭐 이런 어떤 영향도가 이제 크다 보니 그걸 이제 따로 떼는 그런 어떤 당위성이 이제 커지게 되고요. 또 연결돼서 보면 이제 시스템 전체적으로 보면 시스템에 이제 모노리틱하게 레거시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계속 이제 24시간 이제 돌아갈 텐데 이런 기능들이 운영이 되는 어떤 형태가 특정 어떤 트랜잭션이 특정 시간대에 아주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굉장히 큰 어떤 그 워크로드가 이제 발생을 한다. 그래서 서버에 어떤 부하를 주는 이런 특정 영역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영역들을 이제 분리를 해내면 전체 시스템 인프라의 어떤 운영 관점에서 보면 그 부담을 좀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스케일링을 좀 하는 그런 어떤 효과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의미적으로 또는 인프라 어떤 운영 관점에서의 어떤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부분부터 선정을 하고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뭐 그런 방법론을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앞에 저희가 이제 좀 어려운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이제 컨테이너 하려면 여러 가지 고려 사양도 있으셔야 되고 MSA 할 때 뭐 맞는 워크로드를 골라서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고객은 아 이걸 진짜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사실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사례를 보면 컨테이너 환경으로 전환하시면 분명하게 효율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수행했던 사례고요. 보시면 기존에 이제 베어메탈하고 가상화를 섞어 썼던 환경에서 20대로 운영했던 서비스가 컨테이너 환경으로 전환하면서 이제 4대로 사실 서버가 줄었거든요. 굉장히 티슈 절감이 확실하네요. 큰 절감 효과죠. 특히나 이제 컨테이너는 배포 환경에서 굉장히 큰 효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VM 베이스로 이제 배포했던 게 한 300분 정도 시간이 걸렸던 것들이 컨테이너 전환을 해서 20분 만에 배포가 완료되는 그런 효율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운영 관점이라든가 아니면 인프라 관점에서는 분명히 컨테이너 전환하는 것들이 분명히 효율을 가지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컨테이너 초기에는 굉장히 컨테이너 관리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축하고 나서 관리에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라는 게 뭐 그런 컴플레인도 있긴 했지만 요즘 들어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상용 제품 오케스트로 같은 것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을 하는 것들을 렌처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오퍼레이션 관점에서도 굉장히 효율을 만들어서 뭐 기덥스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면 자동화를 굉장히 많이 운영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운영 효율을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점도 갖고 있습니다. 렌처 그 UX 보면 굉장히 이게 쉽게 돼 있더라고요. 아주 직관적이고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실제로도 아주 직관적으로 큰 어떤 학습 없이도 그러니까 기존의 그 클라우드 잘 모르는 그 기존 IT 인프라 운영자분들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주 쉽게 한 이틀 정도 교육만 받으시면 뭐 전문가처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나중에 그런 분 좀 데려오세요 여기. 간증 좀 듣게 한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좀 컨테이너 전환이 어떻게 보면 고민할 것도 많이 있긴 하지만 전환하면 분명히 효율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기업 면이나 운영 면에서도 굉장히 큰 효율을 만들고 특히나 이제 신기술 도입 면에서는 가장 큰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서 시청자분들 중에서 나 원래 레거시 IT 인프라 운영자였는데 정말 이런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이런 툴을 이용해 보니까 학습이 정말 쉽게 쉽게 내가 적응이 되더라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은 간증 코멘트 한번 써주세요. 이런 어떤 전환 효과 측면에서 보면 비용도 아까 이제 속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인더스트리마다 조금은 좀 다른 어떤 효과들을 체감하시고 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컨테이너를 적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인터넷 쇼핑몰이라든지 인터넷을 베이스로 하거나 모바일을 베이스로 서비스를 이제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특정 서비스들에 대한 업데이트를 여러 번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게 과거 인프라에서는 사실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걸 하루에도 몇 번씩 서비스를 고치고 배포하고 고치고 배포하고 업데이트가 경쟁력이니까. 그래서
계속 그런 어떤 속도 경쟁을 하는 그런 환경에서는 이제 컨테이너 기술이 아니면 이제 경쟁에서 점점 이제 어제 오늘 대비해서 한 일주일 정도만 보면 우리 경쟁사들은 벌써 한 10번, 20번 업데이트를 해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뭐 한 달 전, 2달 전 여기에 이제 머물러 있다 이러버리면 이게 이제 시장에서 어떤 그렇죠. 경쟁이 아주 이거는 뭐 경계될 수가 없죠. 근본적인 어떤 간극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앞단은 좀 개념적인 내용을 말씀 많이 드렸고요. 이제 실제로 컨테이너 환경으로 전환하는 것들을 이제 HP가 수행했던 사례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이게 카스가 저게 컨테이너 에이저 서비스입니까? 네, 컨테이너 서비스 구축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저희가 HPE가 렌처를 사용해서 구축했던 사례고요. 그리고 이 사례는 굉장히 대규모의 클러스터를 도입하는 그런 규모로 도입이 됐었습니다. 이게 어떤 업종입니까? 테크오 쪽에서 도입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사이트라고 하는 게 고객의 데이터 센터를 얘기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환경에서 프로덕션 환경을 만들고 이것들을 이제 뭐 데이터 DR 형태로 해서 구현하는 그런 모델로 구현을 좀 했고요. 그리고 HP가 이제 그 렌처를 도입했던 게 이 프로젝트의 하나의 키 이유가 뭐냐면 시장에는 이제 쿠버네티스 관련된 그런 제품들이 상용 제품이 꽤 있는데 굉장히 무거워요. 예, 굉장히 무겁고 뭐라 그러나요? 굉장히 구축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하는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이제 지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렌처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구현하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구현이 가능한 모듈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환경을 구현할 때는 이렇게 무거운 컨테이너 플랫폼보다는 빠르게 구축하고 직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훨씬 더 저희한테는 도움이 돼서 렌처를 이용해서 이제 쿠버네티스 플랫폼을 이제 아예 구현을 한 거죠. 자, 근데 쿠버네티스 플랫폼이 무겁다고 했는데 네. 그 무겁다는 게 뭡니까? 이게 뭐 네. 들으면 네. 뭐예요? 스타 소프트웨어인데 뭐가 무겁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뭐 그냥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네. 사실은 자동차라고 하면 자동차가 잘 가고 잘 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쿠버네티스 환경도 어플리케이션이 잘 운영이 되고 필요할 때마다 HA를 구현하거나 아니면 이제 케오스 상황에서의 HA를 서비스를 계속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좋은데 이게 이제 좀 더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지 아니면 이제 좀 더 많은 풍부한 경험을 제공해서 하기 위해서 그런지 시중에 나와 있는 쿠버네티스 상용 제품들을 보면 그 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켜켜이 쌓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런타임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뭐 우리는 CI/CD 있고요, 아니면 파스도 있고요, 뭐 카스 형태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켜켜이 쌓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 심지어는 나는 차를 원했는데 심지어 여기는 TV도 나오고 차에 심지어는 냉장고도 있고 이러면 좋아 보이는 거죠. 나는 차도 살려고 했는데 냉장고도 있네. 좋은데 실제로 냉장고는 한 번도 안 열어보는 거죠. 예, 이런 경우가 굉장히 다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쿠버네티스 도입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걸 제공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쓸 그런 기업이 사용하시는 기능을 확실하게 제공하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맞는 그런 접근 방법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정말 냉장고가 필요하면 냉장고만 나중에 하면 될 거 아니야.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너무 이게 막 이렇게 실감되는 예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HP는 이렇게 대량 프로젝트를 할 때 그래서 뭐 쿠버네티스 기능에 좀 충실하고 그다음에 직관적이고 그다음에 쉽게 운영 가능한 렌처 제품을 선정해서 대규모 사이트를 구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이제 CMP 용어가 겹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쿠버네티스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든가 뭐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이 기능이 겹치는데 저희가 구현한 환경에서는 이제 가상 환경 좀 섞여 있고 그다음에 베어메타를 프로비전하는 기능이 섞여 있어서 저희가 이제 모피어스라는 CMP 툴을 도입해서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는 사실은 이제 자동으로 클러스터를 배포하는 기능이 포함이 있어서 이렇게 카탈로그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자동으로 프로비저닝하는 기능을 구현해서 이제 멀티 사이트라든가 대량 사이트에서 손쉽게 렌처를 이제 클러스터를 구현하는 그런 모듈로 저희 구현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고객 사이트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코스트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미터링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쿠버네티스 관련돼 가지고.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많은 엔터프라이즈 고객의 관심사가 뭐냐면
인프라를 통합하는 공통 클라우드를 만드는 게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뭐 지주회사다, 그룹이다 그러면 그룹에 아니면 지주회사에 공통 클라우드를 만들고 리소스를 계열사에 할당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용량 베이스 과금하는 모델을 이제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 VM 환경이나 베어메탈 환경은 그동안에 많이 해오셔서 노하우가 쌓여 있으세요. VM당 얼마라는 것들이 쌓여 있는데 컨테이너다 환경을 이제 비용을 만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빈번하게 나왔다 없어지만 하니까 또.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련된 이제 툴을 저희는 사용을 했고요. 이제 쿠브코스트라는 툴을 사용해서 계열사별로 아니면 사용자별로 사용하는 비용을 이제 미터링하고 과금하는 모델을 만들어 드렸던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저거 미터링이나 과금만 측정만 제대로만 저런가요? 네. 확실히 된다면 네. 쿠버네티스를 정말 맥시멈 잘 활용하는 거네요. 네, 그죠? 그럼요. 네, 예. 지주사 입장에서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툴이 나오기 전에는 이제 뭐 VM을 쪼개서 VM당 과금하는 모델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냥 베어메탈을 뭐 n분의 1에서 비용을 과금하는 모델을 사용했었는데 이런 툴을 이제 사용하시면 좀 더 그렇죠. 클리어하게 네, 과금하는 네. 모델을 만들 수가 있죠. 관리도 편하고. 예,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뭐 클러스터 생성했던 뭐 로지컬 그 정도고요. 그래서 뭐 보시면 이제 마스터 클러스터가 있고 워커로드 클러스터가 있고 워커로드 클러스터가 DR 형태로 구현되는 그런 모델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렌트를 이용해서 전체 구성을 했고 보시면 아마 많이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비용 관련돼서는 쿠브코스트로 구현을 했고 뭐 레포지터리는 하버, 그다음에 이스티오, 예, 뉴벡터 이게 굉장히 질문도 이제 보안 관련돼서 질문이 많이 있으신데 쿠버네티스 보안하려면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제 기존에는 쿠버네티스가 이제 커널 베이스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OS 레벨에서 리눅스 OS 레벨에서의 보안하고 뭐 포트 단위의 보안 설정 이런 것들에 많이 관점이 됐다 그러면 수세 쪽에 이제 뭐 뉴벡터 같은 것들을 사용하시면 이런 뭐 리스크 감지라든가 이런 것들, 벌너너티 감지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리스크 관점에서는 또 안전하게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저희가 전체 로지컬 구성도를 만들었고요. 예. 그리고 이 사례는 이제 다른 고객 사례인데 이 고객은 이제 파이낸스 쪽, 금융 쪽 고객 사례고요. 이 고객은 아무래도 기존에 운영하시던 데이터베이스는 못 버리겠어. 네. 예, 이런 관점이셨는데 그래도 뭔가를 좀 하고 싶어. 그리고 이런 클라우드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전환을 하고 싶어라는 요구 있으셔서 저희가 이제 기존의 레가시 환경을 그대로 채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100% 수용한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의 일부 데이터들을 파스로 넘겨서 기존의 레가시 환경의 라이센스 비용이라든가 사이징을 좀 줄이는 작업도 진행을 했고요. 네. 그리고 컨테이너 환경으로 당연히 전환을 했고 그 다음에 일부의 이제 공통 서비스 같은 것들 보안 감사라든가 로그 관리들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해서 이제 저희가 보기엔 완벽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모델을 만들어 드렸었죠. 여긴 그러면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만든 겁니까? 네네네. 보시면 이쪽은 그냥 베어메탈 레거시, 환경에서 레거시고. 가상화를 올린 오케이. 모델이 네, 됐고 네. 이거는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서비스를 만들어 드렸고요. 프라이빗으로? 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일부를 이제 오케이. 파스로 넘겼고 그리고 이제 공통 서비스들은 이제 사스 형태로 사용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금융회사가 이거 국내 사례인가요? 이건 해외 사례입니다. 그럼 네. 이 금융회사가 이게 그러면 이렇게 해서 TCO가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됐나요? 이렇게 해서? 네, TCO로 굉장히 많이 줄였고요. 특히 이제 뭐 기존에 라이센스 줄이는 작업도 굉장히 많이 크셨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도 많은 고민을 사실은 하셨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거라. 다음 장에 이제 이 고객사에 구축되어 있는 CI/CD 파이프라인이 구조가 나오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효율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사의 이제 하나의 큰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캐나리 릴리를 통해서 이제 좀 무중단으로 새로운 패키지를 릴리즈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어가 이제 최종 목적이셨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기업도 그렇긴 하지만 이 고객사도 파트너사에 대해서 개발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외부의 파트너사들이 개발하는 것도 CI/CD 파이프라인에 넣어서 한꺼번에 관리하고 릴리즈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CI/CD 파이프라인을 만드셨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개발 환경, 스테이징 환경, 프로덕션 환경을 따로따로 만들어 놓고 독립적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뭐 GitHub라든가 시스로그들을 이제 보안 감사를 하면서 코드 관리나 테스트 환경을 만들어서 이제 테스트 환경의 무결성을 테스트하고 이제 까나리 릴리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 중인 것들에 일부만 뭐 지정해서 서비스를 배포하거나 아니면 랜덤하게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사용자를 선택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뭐 CD를 통해서 전체 배포하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자동화를 다 이뤘던 그런 과정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요새 보시면 이제 금융 서비스, 금융업이 보면 이제 자체 서비스만으로는 안 되고 네. 내부 서비스와 예. 얼마 협업을 잘하느냐가 네. 그 금융업의 굉장히 그 경쟁력에 굉장히 중요한 네, 요소니까. 맞습니다. 네. 이게 외부하고 협업 되게 중요하겠네요, 정말. 네. 그래서 이제 앞단에 뭐 CI 과정들이 다 마무리가 되면 뒷단에 이제 CD 과정을 통해서 릴리즈가 배포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굉장히 운영 효율을 많이 만들었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금융 중에 이제 사실은 이제 은행이 사실 금융권에 가장 이제 중요한 역할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은행들이 뭐 디지털 전환 이렇게 하면서 코어 뱅킹 쪽 사실 이제 가장 무겁고 복잡하고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그런 영역들까지도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뭐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고 거기에 이제 컨테이너 기술을 접목하는 그런 사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세만 하더라도 글로벌로 보면 뭐 그 아프리카에서 가장 뭐 큰 은행 중에 하나인 압사은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래전부터 컨테이너 기술을 접목을 하고 코어 뱅킹 영역까지 이제 클라우드로 이제 그 컨테이너 기술을 접목해서 이렇게 새로운 뱅킹 서비스 또는 파이낸스 서비스를 좀 더 빨리 이렇게 접목하는 그런 환경들을 이제 구축을 하고 있고요. 뭐 도이체뱅크라든지 이런 유럽의 많은 은행들이 이미 뭐 그런 어떤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이용을 해서 벤처를 활용을 하면서 이렇게 코어 뱅킹 영역, 핵심 영역까지도 이미 이렇게 전환을 하고 계시다. 자, 금융업은 지금 그렇게 어떤 애질리티가 굉장히 금융업의 경쟁력이 아주 필수인 거는 공감해서 금융업에 많이 쓰인 이런 것이 쿠버네티스 환경이 잘 쓰일 것 같은데 지금 지사님 저번에 저한테 말씀하시길 국내에서도 예. 제조업에서 현차 포함해서 제조업에서 쿠버네티스가 렌처가 예. 많이 쓴다고 했거든요. 예. 제조업에서는 왜 렌처가 많이 쓰는 겁니까? 제조업에서? 제조는 이제 제조 현장과 제조 기업 예를 들어 이제 현차 같은 경우에는 제조 현장보다는 자동차의 전체 어떤 인포테인먼트 모델. 지금 이제 모빌리티라 그래서 모바일 폰으로 자동차를 전체 컨트롤하고 인포테인먼트를 연결하는 자동차 자체가 하나의 서버가 되고 데이터 센터가 되고 뭔가 고객 접점에서 고객의 익스피리언스를 극대화하는 그런 대상이 됐잖아요. 그냥 운전만 해서 뭔가 이동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자동차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들이 IT 인프라 관점에서 서비스들이 개발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컨테이너화된 그런 환경에서 좀 더 빠르고 다양한 형태 서비스를 이제 접목을 하고 계시고요. 그거를 비단 뭐 국내뿐만 아니라 현차는 이제 글로벌 오퍼레이션을 하시다 보니까 뭐 미주, 유럽을 포함해서 글로벌 오퍼레이션을 이제 확산을 하고 계시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 뭐 국내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 이제 제조 현장만 놓고 보면 BMW가 이제 글로벌 제조 현장이 BMW가 이제 글로벌하게 클라우드로의 전환이라는 큰 그 대전제를 놓고 제조 특히 뭐 MES 같은 그런 제조 현장에 지금 생산에 직접적으로 그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들도 클라우드로 옮기려고 보니까 사실은 레이턴시 이슈가 생겨요. 그래서 현장에 이제 생산 자동화나 특히 물류에서 부품 자동 배송하는 로봇들 이렇게 움직일 때 얘네들을 클라우드로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레이턴시가 보통 한 50ms 이렇게 되면 이 로봇가 시속 뭐 3에서 5km 정도 움직이는데 이게 한 3cm에서 5cm 정도 격차가 나는 레이턴시가 생겨서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그거를 아예 생산 현장에 직접 데이터 센터와 같은 환경을 구성을 하고 그때 렌처가 들어가서 이제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기술을 접목한 엣지 환경을 왜 로봇이니까 엣지 환경에 경량화된 인프라로 그래서 뭐 전 세계 이제 BMW 생산 현장을 그런 형태로 신기술을 접목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또 오퍼레이션 하시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이제 마지막 장표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런 새로운 IT라든가 아니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얘기를 할 때 결론적으로는 비즈니스 성과가 좋게 만드는 게 최종 목표인 거고 그리고 그 과정들은 저희는 이제 여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고객이 갖고 있는 비전이라든가 아니면 뭐 운영평가라든가 아니면 확장성 이런 거를 고려해서 IT를 도입하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거에 대해 초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것들을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만드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넘어가셔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좀 더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들하고 같이 진행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들이고요. 특히나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은
로드맵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여정에 관련된 뭐 점검 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랑 좀 상담을 하시고 그런 것들을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도입을 고민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론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여정 과정들을 한번 장표로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Q&A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윤성원님께서요. 혹시 VM 환경에서 컨테이너 환경으로 전환하기 전에 컨테이너 환경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툴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저희 렌처는 데모와 POC를 반나절이면 구성을 해서 컨테이너 환경을 직접 체험을 해보시고 뭐 여러 가지 뭐 VM 환경과 검토해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 전문가 보내서 바로 준비된 서버 환경만 있으지 뭐 그게 베어메탈이든 내부에 뭐 프라이빗을 구성하셨든 또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 계정이 있으시면 거기에 바로 저희 렌처를 구성을 해서 이 VM 환경과 컨테이너 환경이 어떻게 다른지 뭐 애플리케이션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시면 그거 연결해서 바로 한번 체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규건님은 이제 MSA 좋은 것 같은데 뭐 하면 아까 TCO 절감도 좋은 것 같은데 이게 관리 요소가 대폭 증가해서 자동화나 관리 솔루션을 필수로 구축해야 된다고 하던데 이런 것들은 그러면 엄청 많을 텐데 이런 것도 어떻게 뭐 준비해야 될 건지. 자, 먼저 네. 그 MSA 하려면 자동화나 관리 솔루션이 꼭 필요할까요? 사용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시겠죠. 예. 그래서 MSA 환경에서 고민하실 게 이제 자동화하고 이제 오케스트레이터라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관점은 이제 서비스를 이제 뭐 잘 관리하는 것들. 만약에 서비스가 죽었으면 다른 포드를 자동으로 띄운다든가 이런 작업들을 해주는 게 이제 오케스트라 역할이고요. 자동화는 뭐 프로비저닝 자동화라든가 뭐 배포 자동화 이런 것들이 자동화 관점인데 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제공하는 패키지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걸 선택하시는 게 이제 렌처 같은 쿠버네티스 매니지먼트 플랫폼 CMP라는 것들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저희 엣지워크는 모피어스라는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그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현진님께서요. 쿠버네티스와 렌처가 서로 같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렌처와 쿠버네티스는 서로 어떤 관계인지? 뭐 저희 뭐 스코리에 답글을 남긴 것 같은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은 렌처는 쿠버네티즈를 관리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렌처 포트폴리오 안에는 쿠버네티즈 런타임 엔진이라 그래서 실제로 클러스터 프로비저닝하고 라이프사이클을 관리하는 기본 쿠버네티즈 솔루션이 있고요. 렌처는 이 멀티플 쿠버네티즈 솔루션을 통합해서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클러스터. 예, 쿠버네티즈 관리 솔루션입니다. 네. 그러면 쿠버네티스 플랫폼만, 쿠버네티스 단일 플랫폼, 쿠버네티스 플랫폼만도 수세가 그런 것도 제공하나요? 예, 저희가 뭐 자체적으로 렌처, RK라고 그래서 렌처 쿠버네티즈 인바이러먼트라고 해서 예, 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맞다. 아까 HP 장표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 제공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멀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도 그렇고 쿠버네티스도 마찬가지고 예. 엔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쿠버네티스 솔루션을 써서 클러스터를 구성하시고 운영하셔도 되고 렌처를 이용해서 저희 그 쿠버네티스 솔루션이 아니라 뭐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요즘 뭐 AKS, 뭐 GK, AKS와 같은 이런 호스티드 서비스들을 이렇게 많이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바닐라 쿠버네티스라고 해서 CNCF에서 제공하는 쿠버네티스 솔루션을 가져다가 이런 클러스터를 구성하시고 그거를 렌처를 이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시면은 아주 이제 편리하게 전체를 이제 관리하시고 아까 뭐 자동화, 오케스트레이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전현진님, 모노리틱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으로 수정을 할 때 빅뱅 방식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노리틱 애플리케이션을 그대로 컨테이너 환경으로 옮긴 뒤에 점진적으로 설계 구조를 수정하는 것이 가능 또는 바람직할까요? 요게 이제 아까 저희가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뭐 MSA 전환 테스트 테스트베드 만드시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모노리틱을 전환하시려면 이제 MSA 전환 작업들을 진행하셔야 되고 점진적으로 구조 전환 작업들을 좀 진행하셔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효승님, 온프리미스 서비스를 국내 가상화 기반 클라우드로 이전할 때 기존 구성을 최대한 그대로 적용해서 그나마 수월했는데 가상화 기반의 클라우드에서 네이티브 클라우드로 이전한다면 어떤 고민과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제 뭐 말씀하신 거로 봐서는 기존의 그 가상화 환경을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으로 이미지를 떠서 옮기신 거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클러스터 네이티브로 전환하신다는 얘기는 이제 베어메탈 환경에서 운영하는 거랑 동일하게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인 거고, 그럴 때는 이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하는 오케스트레이터들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원활하게 관리 가능하셔서 그런 거를 먼저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임석재님, 컨테이너로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할 때 HIDS나 웹쉘 모니터링 같은 설치형 애플리케이션은 어떻게 배포와 동작이 가능할까요? 저거는 좀 쉽지 않은 얘기인 거고요. 저런 이미지를 이제 뭐 커스터마이즈 형태로 빌드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 저런 설치형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벤더에서 컨테이너 환경으로도 많이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먼저 활용하시는 게 좀 빠른 전환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윤성호님, 레드햇 기반으로 현재 레드햇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 인프라가 이 환경에서도 렌처를 도입해서 사용이 가능할까요? 예, 뭐 렌처는 그 OS 어그노스틱에서 어떤 OS에서도 다 네. 예, 지원 가능하고 사용 가능합니다. 수세 방향 정책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예. 수세 보면 그 리눅스 매니지먼트하는 솔루션도 있잖아요. 예, 저희 거기서도 리눅스 OS가 모든 있습니다. 리눅스 다 커버하는 거죠? 예, 수세 네. 매니저라고 그래서요. 뭐 저희 음. 수세뿐만 아니라 레드햇, 센토S, 우분투, 오라클 리눅스까지 다 관리할 수 있는. 여러분 지금 오늘 이제 보안에 관련된 것도 있는데 저희가 다음 달에 구해줘 IT 인프라에서 다음 달에 보안, 그죠? 다음 달에는 저희 그 지사님께서 그 파트너 중에서 실제로 기업의 뭐 컨테이너 보안 쪽에 전문 기업들 또 전문가분들 또 모시고 저희가 할 거니까 그때 저희가 보안에 관련된 거는 그때 자세하게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기형님,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를 데이터 관점에서 통합 관리하려면 단순 API만 주고받아서는 안 되고 DB 통합 연계 관리 관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는지요? 저기 아까 이제 잠깐 언급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통합을 계속 운영하셔야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앞단에 MSA 환경을 운영하시고 중간에 이제 메시지 큐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는 그런 방안으로 현재는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윤성호님은 배치성 작업이 많은 기업이 MSA로 전환할 때 속도면이나 비용력에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배치성 작업 같은 경우에 워크로드가. 네, 충분히 효과를 만들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단순 비교를 해보면 VM 환경에서 MSA로 전환을 하시면 단순 그냥 인프라 관점에서 한 30% 정도 리소스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면에서는 충분히 효과를 만들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볼 때 이제 배치성 작업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그 하드웨어 퍼포먼스를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배치 형태로 빼서 서버가 좀 아이들한 시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돌리는 그런 작업들을 주로 물론 이제 기간 단위로 늘 이제 반복해서 적용하는 그런 작업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작업의 특성으로 보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를 이렇게 빼서 한다라 그러면 사실 뭐 주기에 상관없이 네. 필요한 리소스를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유동적으로 쓰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저희 또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 설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피드백 주시고요. 특히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러분 실제로 뭐 상담 같은 거 원하시는 분들은 그거 적어주시면 저희가 이게 일회성 방송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연속적으로 시리즈로 가는 거니까 다음 달에 저희가 할 때 여러분들 오늘 그 댓글 써주시면 그분들은 저희가 다음 달에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상담을 해드릴게요, 저희가요. 네. 자, 이종철님, 기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레거시 같은데 완전 레거시 이런 기업에서 이런 쿠버네티스나 컨테이너 도입을 위해 초반에 확인이 돼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인프라에 관련된 고민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업무를 MSA로 전환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적정한 리소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이명렬님, MSA 대상 선정 기준이 객관적인 절차 내용이 있을까요? MSA 대상은 굉장히 고객사별로 아니면 업무별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연관되어 있는 업무라든가 데이터의 연관성을 보고 나서 선정하는 작업들이 있고요. 그런 프로세스들은 정의된 것들이 있습니다. 네. 김기영님의 질문이 눈에 띄네요. 예. 네. 저희가 이제 카멜레온을 저희 그 상징 로고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저희 캐치프레이즈, 저희 어떤 선언이 We adapt, you succeed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환경 변화에 맞춰서 아주 그 어댑터블한 적응 가능한 그런 솔루션들을 이렇게 공급해드리고 고객은 그 솔루션을 통해서 실제
그 요구사항에 맞게 환경 변화에 맞춰서 성공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드린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종택님은 이제 기업이 이제 클라우드 전환을 할 때 사실 이게 뭐 컨테이너 쓴다고 클라우드 전환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할 때 이제 보안이라든지 라이센스, 뭐 TCO 이런 것들을 기업의 맞춤형으로 이렇게 DIY 형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제공해 주시는지 저런 것들도. 기업 규모에 맞게 DIY라는 게 꼭 DIY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맞춤형으로 뭔가 그걸 뭐 처음에 그런 걸 해주신 그런 것도. 예, 뭐 저희가 한번 뭐 클라우드 전환에 따라 현재 이미 이제 여러 가지 솔루션을 쓰고 계시고 라이센스가 이렇게 발생하고 계시다라 그러면 그 클라우드로 전환됨에 따라서 이게 어떤 식으로 뭐 그 감소 뭐 그 어떤 그 절약 요인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네. 제언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선님 어떻습니까? 공공기관 쪽도 지금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든지 아니면 컨테이너, 코메스 이런 쪽으로 공공기관 쪽도 국내에서도 뭔가 이런 움직임이 어떤가요? 동향 같은 거 혹시 공공기관 쪽은? 공공기관은 아직은 네, 좀 이제 막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가상 환경은 굉장히 많이 도입돼 있으시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공공 클라우드 들어가면서 이제 현재는 이아스 관점에서의 전환만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시고 네. 파스 관점에서 전환은 이제 검토 단계라고 저희는 보고 좀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좀 이게 수세 같은 경우에 네. 리눅스뿐만 아니라 렌처 모든 것들이 이제 오픈소스지 않습니까? 네. 오픈소스면 오픈소스가 이제 커뮤니티 버전이 있고 네. 유료인 이제 뭐 서브스크립션 베이스의 커머셜 버전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커뮤니티하고 그 커머셜하고 차이점이 뭔지 좀. 일단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보면 오픈소스라는 것은 고객이 자유롭게 가져다가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자체로만 놓으면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라는 게 소프트웨어로서 의미가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를 적용을 해서 실제 기업의 핵심 프로세스를 돌리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운영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문제점들 또 필요사항들, 아키텍처를 어떻게 구성하고 특히나 렌처 같은 경우에 환경을 어떻게 셋업해야 이게 그 렌처가 줄 수 있는 베스트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형태로 가는지, 그 다음에 어떤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또 가다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적시 솔루션들을 통해서 이슈,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소프트웨어를 선택할 때 더 큰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이 커뮤니티 버전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죠. 그래서 뭐 커머셜한 저희 이제 서포트 서브스크립션을 통해서 실제로 저희 본사 레벨 엔지니어들과 직접 연결을 해서 고객들이 렌처를 선택하실 때 렌처가 줄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장점들을 가장 좋은 형태로 쓰시고 또 운영하시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대비하실 수 있도록 그래야만 실제로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다양한 어떤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해결하시면서 가실 수 있다. 그냥 소프트웨어가 프리다라고 그래 설치해 놓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몰라서 실제로는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시다가 네. 고생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솔루션 뭐 문제 해결 방법도 모르셔서 전전긍긍 하시다가 아 이거 못 쓰겠네 이러고 또 드랍해 버리신 그런 안타까운 케이스도 실제로 목도를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러시지 않으시는 게 사실은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실제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TCO 관점이나 비용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길 때 참 순하다 네. 이런 느낌을 저희가 가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 가급적이면 저희 커머셜 버전을 통해서 그런 실질적인 혜택을 좀 누리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마치도록 할까요? 예,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렇게 굉장히 좋은 시도를 하는 그 여정에 저희가 첫 스타트를 이렇게 끊게 돼서 어깨가 무겁기도 하고 오늘 뭐 좋은 어떤 느낌으로 좋은 정보들 이렇게 많이 받아가셨길 바라고요. 또 다음 달에 방금 알려주신 대로 또 컨테이너 보안 관련돼서 더 좋은 내용 준비해가지고 또 찾아뵐 테니까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저희 좀 도움될 만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문 지식들을 모아서 방송하는 것들이 참 저는 자주 보기도 하고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알찬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오후 잘 보내시고요.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아이티에서는 IT 인프라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IT 인프라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